네, 뉴욕 앤 서울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 모시고 글로벌 상황 우리 시장에 또 영향 미칠 것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위원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중요한 오늘 발표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고요. 또 아시아나가 이제 매각 관련 공지를 냈었죠.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연결돼 있습니까? 네. 김주영 기자 연결해서 아시아나 매각 관련된 얘기부터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호가 이제 공식적으로 매각 공고를 낸 건데요. 일정들은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전해주십시오, 김주영 기자. 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오늘 오전 8시 아시아나항공에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한 지 102일 만입니다. 이번 매각은 구주 매각과 신주 발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주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보유지분 6,868만여 주에 대한 가치입니다. 시장에서는 구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고 신주까지 더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금액이 최소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번 매각 공고를 기점으로 입찰 참여 의향을 밝힌 투자자에게 요약 투자 설명서와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비밀 유지 확약서를 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서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후보자들은 투자를 결정한 뒤 예비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예비 입찰에서는 구주와 신주를 각각 얼마에 인수할지 써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입찰에 이어서는 적격 인수 후보군을 추리는 쇼트리스트 작업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금호아시아나와 채권단은 연말까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 찾기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움직였던 기업들이 본격 인수에 뛰어들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만이 인수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매각 공고가 뜬 만큼 SK와 GS그룹을 비롯해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기업들이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금호아시아나는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매각 공고를 통해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네, 산업부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아시아나 매각 관련된 얘기부터 했습니다. 연말까지 매각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목표가 달성되면 좋으나 간단치는 않다는 말씀 드렸고요. 가격 뭐 이런 것보다도 누가 참여하느냐가 1차적으로 관심사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지금 막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7,400억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조 단위로 벌다가 이것도 굉장히 적은 건데 지금 제가 보는 그 공정공시를 보면 영업이익이 그거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6,376억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취재기자 들어오면 매출은 6조 4,522억 원, 전년비 38%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6,376억, 요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전년비 89%가 줄어들어서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치가 7,400억 원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적게 나왔습니다. 6,37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항영 의원님과 이야기 좀 나누고 이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의원님. 일단 뭐 미국은 또 불안불안하면서 잘 갑니다. 어제 S&P 500 나스닥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상 걱정이 좀 있었죠.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가 어저께 결국 독점에 대해서 조사가 법무부에서 얘기하면서 선물 시장이 빠지고 시간에서 그런 소위 빅4 기업들이 주가가 밀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은 빅4 기업들의 오늘 주가는 약간 엇갈렸지만은요. 결국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반독점에 대한 조사에 관련해서 문우시 장관은 아마존이 미국의 유통업을 모두 죽이겠다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얘기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무덤덤했고요. 웨드부시 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조사는 물론 하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제로 얼마나 악영향이 있을지 자신들은 모르겠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들의 회사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물론 장 전과 장 후에 약간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최소한 장 이전에 발표한 기업들의 일부는 특히 기술주들이 오늘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7% 이상 주가를 급등하면서요. 이런 것들이 결국 반도체 지수를 사상 최고가로 밀어올려놨습니다. 반도체 지수 자체가 오늘 2.6% 올라가면서 가볍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0.79%, 이틀 연속으로 기술주들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기술주를 속해 있던 나스닥 그리고 전체적인 S&P 500 기업들은 사상 최고가인 반면에 실제로 다우지수는 오늘 하루 종일 약세였습니다. 역시 영향력이 가장 큰 보잉 같은 경우가 예상을 넘는 사상 최대 손실입니다. 주당 1.76달러, 그래도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표된 것은 오히려 주당 5.2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고요. 작년 대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104대나 매출 자체가 출하가 줄어드는 것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캐터필라도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 두 개가 모두 다우 30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다우지수는 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 지표주에서는 오늘 좀 체크해 보일 만한 것이 IHS PMI가 제조업 PMI가 발표했는데요. 달랑 50.0이 나왔습니다. 2009년 9월이 최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FOMC에서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SK 하이닉스 실적 관련해서 또 취재 기자가 연결돼서요. 잠깐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조은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예, 예측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조금 전 SK 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매출액 6조 4,522억 원, 영업이익 6,37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와 89% 하락한 수치입니다. 어닝 쇼크 수준이었던 1분기와 비교해봐도 각각 5% 또 53% 하락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도는 것은 2016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계속되는 SK 하이닉스 실적 부진의 원인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D램에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매출 비중이 99%에 가까운데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고전하는 상황입니다. 2분기 D램은 수요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모바일과 PC 시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3%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은 24% 하락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회복세로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40%나 증가했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25%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여파로 D램 현물 거래 가격이 22일째 20% 넘게 급등하긴 했지만 고전 거래 가격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와 비교해봐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 3개월간 증권가의 SK 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추정 실적 평균은 매출액은 6조 4,292억 원, 영업이익은 7,441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8%, 86.65% 떨어진 수치인데요. 환율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던 영향입니다. 게다가 SK 하이닉스 매출의 20%에 달하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중국 내 애플 제품 판매가 부진했는데 결국 이 부분이 SK 하이닉스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생산과 투자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메모리 중장기 성장에 대비해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업부 조은하 기자였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도 전해드렸는데 국내는 기업들이 계속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데요. 미국 기업들은 어떤지 테슬라는 안 좋게 나와서 시간에서 많이 하락하는 것 같더군요. 네, 오늘 맞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이 오늘 내일 해갖고 시간에서 실적을 많이 발표하는데요. 오늘 역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페이스북과 테슬라입니다. 페이스북은 주당 이익과 매출이 생각보다 조금씩 더 좋게 나왔고요.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 모두 예상 수준은 나왔는데요. 시간 장에서도 주가는 소폭 올랐지만 시간에서도 등락이 엇갈리고 있지만 조금씩 좀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약간 혼조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페이스북의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북미 지역에서 활성화 사용자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 보여서 우려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00만 명 이상 월간 활성화 사용자가 다시 북미에서도 증가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페이팔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팔은 연간 매출 가이던스 실망이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 이익은 이번에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연간 매출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오히려 지금 시간에서 6%까지 떨어졌다가 4% 하락으로 지금 약간 진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큰 관심은 이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전망 자체는 주당 한 40센트 정도 손실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당 이거 발표된 거를 보면 주당 1달러 이상의 오늘 적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닝 쇼크가 났는데 실제로 보면 테슬라는 어닝 쇼크가 또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6번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대부분 어닝 쇼크였는데 그것은 항상 회사에서는 좋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발표된 실적이 안 좋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어떤 이벤트나 새로운 뉴스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시간에서 오늘 지금 8, 9%까지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전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익단을 판단하는데 미국은 보면 주당 이익을 봅니다. 그것도 또 우리도 그런 변화가 좀 있을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뭐 실적 얘기 챙기느라고요. 위원님과는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